자, 이 사진이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범죄자가 실제로 찍은 아,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이요? 네, 실제 찍은 사진입니다. 참, 어우, 아, 근데 뭔가 네, 이게 또, 네. 또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네네네. 네. 좀 진짜 다르네요. 왜냐하면 먼저 본 사진은 저희 드라마 안에서 설정된 연기였지만 두 번째 본 사진은 진짜로 범인이 죽인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요, 1982년 12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소위 사진작가로 알려진 이동식이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당시 24살이었던 피해자를 야산으로 유인해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과정부터 사망 후의 모습까지 모두 사진으로 남겨놓은 이후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고 도주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즈음 나는 공모전 출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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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을 찾아 헤매다 옳지, 그래. 전문 모델을 기용하기로 했습니다. 작품 주제는 인간 본연의 순수함이 드러나는 누드. 일반 누드 사진 같지도 않아요. 그럼 저거는 약간 변태적인 성향이 아닌가요? 저걸 공모전에 낸다고요? 새끼 하나도 없는 것이. 모델의 감정이 죽어 있으니 작품에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나는 초조해졌습니다. 이번엔 기필코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다룰 사형수는 평생 온갖 범죄자를 다 만나봤다는 저로서도 이해하기 싫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그런 범죄입니다. 오늘의 이 사형수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유형에 완벽하게 포함된다 이렇게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범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이제는 이제 원로가 되신 네. 형사님께 자문 요청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수많은 자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영화 감독도 찾아봤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루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건 자체가 워낙 기이하기 때문에 눈요기 정도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다룰지만 생각을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방송에 나갔던 내용들은 팩트가 틀린 게 많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디서 봤어? 자, 좋아. 좋아. 피가 사방으로 튀던 그 순간 내 기분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눈앞에 한 폭의 수채화가 펼쳐지는 듯 황홀했죠. 황홀하다고? 아니, 동물이 죽어가는 걸 보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요? 아, 정상 아니다, 진짜. 아직 살아있잖아. 아, 뭘 어떻게 한 번 더 쳐봐요. 계속 살 움직이잖아. 아이, 힘좀 확 치라니까. 못해, 나는. 아유, 진짜. 징그러. 살려달라는 걸까, 죽여달라는 걸까. 그 마지막 몸부림이 나를 미치게 만들더군요.
저게 시작이었나 봐요. 뭔가 저기서 잘못된 어떤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게다가 저 죽어가는 닭의 모습을 찍은 사진, 저걸로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았어요 또? 예. 야. 드디어 세상이 나를 사진작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놓쳤던 그 모델이 거짓말처럼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었습니다. 아 따라가네. 제발 제발 도망가라 제발. 왜 이렇게 놀래?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아저씨가 사진작가거든. 학생이 너무 이뻐서 그러는데 모델 한번 해볼래? 어때? 아니요, 관심 없습니다. 에이,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이거 나요. 왜 사람을 무시해? 그러게 왜 사람을 무시해? 가만히 있어. 그럼 금방 끝나. 뭐야 사진만 찍으려는 게 아니라 뭐 성폭행까지 한 거야? 표정 좋네. 아저씨가 모델 시켜준다 그랬지? 좋아. 그래. 좋아. 이게 어떤 카메라인데. 진짜 얼마나 무서웠을까. 상상도 안 돼, 진짜. 그런데 자꾸만 도망치기 직전 그 여학생의 거친 몸부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군요. 나는 미치도록 찍고 싶었습니다. 응? 진짜 뭐 정신이 나갔네. 미친 사람 같은데.
이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그러려면 나의 예술 세계를 온전히 이해해줄 나만의 뮤즈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줄 유일한 여자. 형 진짜 예술이 아니라 좀 그냥 미친 거지. 그냥 미친 거. 그때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최고의 작품이 탄생하리란 걸. 그런데 미안. 이게 정상이냐고! 내 예술을 지지해주던 아내마저 등을 돌리더군요. 아이씨. 이동식이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6살 때 이제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숙부 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7살 때 서울로 혼자 올라와서 만년필 이런 잡화들을 파는 노점상, 그 당시 있던 근로재건대원 소속이 되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로재건대원이라는 게 뭔가요? 그 60, 70년대는 폐지나 이렇게 고물을 줍는 그런 사람들이 넉마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을 정부에서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시 빈민층. 그 당시는 원체 어려워서 굳이 도시 빈민층이라 이렇게 나눠 그렇죠. 부르겠죠. 그렇던 시절 같은데. 워낙 어렵던 시절이기도 네. 하죠. 그래서 이동식은 결국 이제 재건대 동지들, 같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5명하고 서울 동북부 일대에서 유명한 바이킹이라는 조직의 멤버이기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이 사형 선고를 받기 이전에도 이미 범죄 전과가 4범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그냥 어떤 그 노출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저희가 어렵게 1심 판결문을 구했습니다. 그 속에 나와 있는 판결문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64년 5월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1967년 2월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71년 초순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1975년 1월경 서울 강동구 소재한 주식회사의 배관공으로 취업하여 생업을 유지하여 오며 동년 3월경 현재의 처 H와 결혼을 하고 1971년까지 절도범으로 살고 그 이후에 또 배관공으로 살고, 그러면 뭐 정식으로 진짜 사진은 배운 적이 없는 상황인 거네요. 알려진 바로는 그 절도죄로 복역 중이던 교도소에서 사진을 접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요. 결국 판결문에 보면 전처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에 사진에 취미를 그냥 갖게 되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전문적으로 사진에 대한 예술적 감각이나 어떤 그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취미가 있었다라는 것으로만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접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신분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었다, 그걸 꿈꿨다라고 하면 결국 꿈은 이룬 거예요. 사진작가로 수상까지 하고 개인 전시회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일어난 해죠. 1982년에 사진협회 정식 회원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에 대한 평가가 신선하고 충격적인 사진을 찍는 작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참신함을 주고
기존에 없었던 어떤 작가인 양 자신을 평가해줬죠. 근데 그 수상도 은상이라고요. 저희가 이제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 관계자께 얘기를 또 들어봤거든요. 아직까지 피고인 이름까지 기억할 만큼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이동식. 약간 대머리였는데 그 양반이 얼치기 사진 작가였어요. 그거 이상한 사진 모델을 그런 걸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부인을 모델로 해서 예를 들면 속옷 안에 사과 같은 걸 넣고 거기에다 칼을 꽂고 그 위에 토마토 케첩 같은 걸 뿌려서 피인 것처럼 연출하다가 실제로 한번 해보자 해서 대상자를 물색했던 거죠 라고 합니다. 그 사실 아까 우리 그 담당했던 수사관 당시에 진술에도 보면 말하지 못한 끔찍한 일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밖에도 실제 이제 성관계를 하는 이런 장면들도 찍어놓았다고 하고요. 이 이외에도 입가에 피를 쏟으면서 관 위에 엎드려 있는 모습, 목을 매서 자살한 것으로 연상되는 모습, 이런 그 다양한 죽음들을 표현하는 사진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변태네, 변태.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사진 작가라는 표현을 애초부터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인생에 단 한 번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나에게는 바로 이날 여옥을 만난 순간입니다. 여옥은 처음부터 특별했습니다. 가녀린 몸에 창백한 얼굴, 뭔가 사연 있어 보이는 눈빛까지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여옥을 찾았습니다. 어떻게든 꼭 카메라 앞에 세우리라. 사진 찍지 마세요. 저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해요. 아, 좋아할 것 같은데. 사진 잘 받는 얼굴이야. 몸매도 끝내주고. 모델 일 한번 안 해볼래? 제가 무슨요? 여옥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여옥이 반드시 내 최고의 뮤즈가 될 거란 걸. 한 달치 가불이 힘들면 일주일은요? 미안해 진이야. 가부라고 튄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내가 사람을 못 믿어. 사장님, 전 안 그래요. 애가 아픈데 병원비가 모자라서 그래요. 사장님, 한 번만요. 네? 꼭 저럴 때 꼭 돈이 필요해. 네, 또 저런 애가 상황이 아프고. 꼭 있어요. 이 피해자는 결국 저렇게 이제 그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열심히 사는 어머니였죠. 미안해. 애가 많이 아프다며. 네? 병원비 안 필요한가 봐. 모델 일 해주면 내가 그 돈 줄 수도 있는데.
절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하면 되죠? 그게 나는 아주 특별한 사진을 좋아해. 극적이고 아주 창의적인. 아니. 이걸 제가 어떻게... 아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하면서 느는 거지. 저 부분은 실제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나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모델을 해달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유를 했다고요. 어서 오세요. 예, 감각 하나 주세요. 네. 가루 말고 캡슐로 주세요. 네. 케이스. 일찍 오셨네요. 잠이 와야 말이지. 마음이 너무 떨려서. 빨리 가지. 네. 엄마! 드디어 미리 물색해둔 장소에 올랐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 1982년 11월에 이제 서울 구로구의 한 산 중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장면입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더군요. 얼마나 더 가요? 다 왔어. 네. 바로 여기야. 하늘 아래 오직 나와 그녀만 존재하는 곳. 그래도 걸으니까 좀 덜 춥지? 근데 땀 흘리다가 식으면 감기 걸릴 텐데. 그래서 내가 감기약 준비했지. 이곳은 꿈의 무대였습니다. 뭐해? 네?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시작하자. 네. 산이라 더 춥네요. 그 전에 감기약부터 먹고. 산. 아까 약국에서 산 감기약. 판결문을 보면은요, 실제로 감기약을 먹으라면서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캡슐을 샀잖아요. 네. 그 캡슐 안에 있는 실제 감기약을 다 버리고 그 안에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무언가가 들어있는 거죠. 한시라도 빨리 찍고 싶었습니다. 나의 뮤즈가
죽음의 문턱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황홀한 풍경을. 자, 여기를 무대라고 생각하고 포즈 연습부터 해봐. 네. 뭐해? 네? 너 오면서 얘기했잖아. 누워서 자연을 느껴봐야 해. 그리고 하늘을 보는 것처럼 카메라를 보고. 네. 오케이? 네. 이렇게요? 좋아. 좋았어. 좋아. 이제 죽는 연기 시작해봐. 연습 많이 했지? 네, 해볼게요. 여옥은 서서히 나의 예술 세계를 표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연기하는 거야. 네. 한번 해볼게요. 눈 떠! 씨. 미안.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선생님. 바로 그때 그토록 기다려온 절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연기 같지가 않죠? 뭐 무슨 약 기운이 지금. 무슨 약이었던 거지?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거. 좋아. 좋아. 계속해. 좋아. 정신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좋다. 그녀의 연기가 언제 멎을지 모르니까요. 최고야. 좋아. 계속해. 그래. 바로 이거야. 너무 신나서 찍고 있네요, 진짜.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지금 찍으면서 이렇게 즐거워할 수가 있지? 그냥 악마네, 악마. 그렇지. 좋아. 더. 그렇지. 좋아. 아주 좋아. 안 돼. 멈추지 말고. 계속해. 그래.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사인과 동시에 여옥의 연기도 끝이 났습니다. 진이야. 완벽해. 아름답지 않나요?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숭고한 시간.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사진으로 남기는 고마워. 위대한 나의 작품. 진이야. 나의 예술. 여옥도 좋았을 겁니다. 우리 진양 아름다움도 남겨줘야지. 진양은 이제 우리 작품 속에서 영원히 숨쉴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마.
나는 이 예술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피해자는 이동식이 감기약이라고 줬던 그 캡슐 안에 들어있던 거, 그게 결국 청산가리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서서히 피해자를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잔혹한 모습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는 이제 1982년 12월 한창 추워질 때였는데요. 그 시신은 한 달 뒤인 1983년 1월 산에서 병정놀이를 하던 아이들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일대 발견된 시신에서는 저항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또 외상도 없고 또 다른 장소에서 살해돼서 운반한 흔적도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시신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낙엽만 덮어놓고 그 자리를 떠났던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시신을 발견했을 때 아이들이 했던 얘기는 저기 마네킹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시체라고 상상을 못했겠죠. 그게 아니고 마네킹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건 나체인 거죠. 시신이 죽은 시체를 다 벗긴 채로 유기를 했다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날씨가 추웠으니까 시신이 그렇게 부패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자의 지문으로 신원 파악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드러나기 전에 자기 범행을 스스로 드러내고 범죄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는 이런 관념을 갖고 있죠. 집으로 찾아가 보니까 이 피해자를 아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수사관한테 담담하게 피해자를 그냥 안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또 수사관들한테 내가 찍은 작품 사진이다라고 하면서 사진들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과연 이것을 무슨 사진작가의 예술로 과연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와중에 갑자기 이동식이 어딘가 그 문갑 뒤로 사진을 한 장 숨기는 것이 포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사팀에서는 그 순간을 놓치질 않죠. 그래서 사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수사관들은 그 사진 한 장만 보고는 이건 뭐 살인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뭐 다들 예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검거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만 찍고 헤어졌다. 피해자가 거기에서 스스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요. 피해자가 눈앞에서 스스로 극약을 먹고 쓰러져서 나는 놀라서 도망을 갔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 단서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이동식이 일하던 그 보일러 사무실, 그곳을 수색하던 경찰이 어떤 이 벽을 하나 발견하고 좀 수상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벽을 뜯어봤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필름이 발견이 됐는데 그 필름을 인화해 봤더니 피해자의 사진 21장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하고 이제 피해자가 사망한 현장을 비교를 해봤는데 피해자 주변의 갈대나 나뭇잎 이런 모양들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신을 이동한 흔적이 없다. 여기가 살인의 현장이다라는 것이 이제 포착이 되죠. 근데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부터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한 자리에서 찍혀 있다. 이것이 이제 살인의 증거로 확보가 됩니다. 부검을 한 결과를 보면 피해자의 위 내에서 청산염이 발견이 되니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정신이상자처럼 흉내를 내기도 했다.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를 피의자가 자기가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시신에서 청산염이 나왔다 안 해서 그걸 당신이 먹였지를 입증하는 거는 그건 좀 어려울 거는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이제 수사관들은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활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살아있을 때와 사망했을 때의 어떤 신체 변화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망을 한 경우에 이렇게 칼로 베어도 피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피의 흐름이 멈추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 반응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가 어떤 감정 결과를 내놓았냐면 현미경으로 이 사진을 확대를 해보니까 사망한 피해자의 피부에 솜털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서서히 눕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현상은 피해자가 지금 실제로 사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입증을 한 거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이제 그 이동식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과학적인 분석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실 내가 청산가리를 직접 먹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자백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털에 이렇게 좀 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망에 이르면은 이렇게 좀 털이 이렇게 눕혀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현상은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아, 지금 수사관들의 트릭이네. 트릭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솜털이 이렇게 뭐 생활 반응, 방금 말씀드린 사망과 이전과 이후에 뭐 이렇게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 온도에 따라서 또 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법과학에서는 뭐 근거가 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시했을 때 결국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심리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건의 결말이다라고 다 얘기를 못합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일의 마지막 반전이 또 남아 있습니다. 더 남았어요? 제가 다시 판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972년 5월경 서울 도봉구 D번지 미상 삭 월세방에서 공소 외 2와 동거 생활 중 1974년 3월경 동 2가 행방불명되어 혼자 살다가 피고인은 1972년 5월경 현재는 행방불명된 공소 외 2를 만나 약 2년간 혼인 생활을 하면서 사진에 취미를 가지게 되어 뭐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아니, 전초가 있었네요. 예. 근데 행방불명 됐다고 아까. 그렇습니다. 지금 행방불명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한 얘기는 사실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 먼저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동식은 이제 2번의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은 판결문에 지금 나온 대로 결혼 2년 만에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사라집니다. 발생 당시 9년째 그냥 행방불명인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세상에 이동식이라는 이름과 이 사건이 나오니까 그 행방불명됐던 전처의 형제들이 찾아오고 자기의 가족이 실종됐는데 그 사람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얼마나 진짜. 그 기분이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진짜. 그 전처가 올케한테 그러는다. 남편이 밤마다 자꾸 이상한 성도착 행위를 하고 자꾸 밧줄로 날 묶어놓고 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오래 전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전처랑 살 때부터도 이미 그랬었네요. 부인은 뭐 찾았나요? 어쨌든 이제 끝까지 뭐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동식은. 근데 이제 결국 뭐 전처를 살해해서 안매장을 했다 이렇게 자백을 하기도 했는데. 자백을 했어요? 실제 그 장소를 가보니까 이제 그 시신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는 그냥 진척이 없는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단순한 어떤 뭐 사건의 중대성이 낮은 것도 아니고 살인 사건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않은 채 이렇게 묻히는 거는 이거는 뭔가 또 다른 또 어떤 충격적 진실이 또 존재합니다. 그러네요. 지금까지 아예 그냥 지금 밝혀지지 않은 거잖아요. 네. 완전 미제 몰랐었고. 사건이네. 네. 왜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충격적인 어떤 진실이 또 이 사건에 개입을 하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시대라는 이유를 들어야겠죠. 그렇죠. 사실 네. 시대적 상황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80년대 초중반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80년대다 하면. 저는 86년도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그때 뭐 제가 태어났을 때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뭐 이런 정신없는 50대잖아요. 80년대면 네. 50대. 많은 굉장히 어지러울 때 시민 어떤 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데모도 많고. 진짜 80년대 하니까 80년대 초반서부터 마지막까지 역사적 사회적으로도 너무 격동의 시기네요. 격동이었고 여하튼 80년대 하면은 엄청난 강압적인 정권 그리고 뭔가 누군가가 대항하기 너무나도 힘든 국가 체제였다라는 네. 거는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동식 사건이 이제 83년도에 시신이 발견되면서 외신에서 이 사건이 이제 연일 막 이제 그 며칠 동안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당시 그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개최에 집중을 하고 있던 이 우리 정부가 이거 그야말로 지금 이 국가에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주는 망신스러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이동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을 시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걸 중단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수사를 어떤 이유 없이 중단을 시켰다라는 거는 이해가 그거는 아무리 그 당시에 정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그 정권의 권력이었으니까 정말 그 시대는 그랬구나라고 생각이 돼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 사건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